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학삼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챕터 13 고등학교 삼각함수 2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조금 더 확장하고 다르게 해석하는 방식에 대해서 삼촌이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게 여기 1번에서 5번까지예요.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 구하기는 뭐 다 했으니까 얘는 그냥 패스할 거고요. 두 번째 코사인 법칙의 풀 버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 코사인 법칙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게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것까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삼각형에서의 사인 법칙을 제가 앞에서 이미 설명해 드렸죠. 증명도 했었고, 그것을 이제 원을 이용해서 증명하고, 그리고 그 사인 법칙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이 기본 챕터에서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먼저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건 이미 했으니까 요거는 일단 넘어갑니다. 자, 요 그림이 여러분들이 아는 이미 앞에서 했던 그 내용이죠. 요 내용, 이걸 이용해 가지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까지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코사인 법칙을 증명하는데 결국에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쓴다. 그것도 신기하죠. 그리고 결과도 코사인 법칙은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된다는 것까지 나오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래요. 자, 봅시다. 삼각형 A, B, C가 있고 여기서 각 변을 A, B, C로 표시했고, 그 다음에 여기 높이 부분을 이렇게 직각 수직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높이의 길이는 B sin A가 됩니다. B 곱하기 B분의 높이. 그래서 B sin 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에서 B까지의 길이 중에서 AD까지의 길이는 B에다가 B 코사인 A를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만 나오고, 그러면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는 C-B 코사인 A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왼쪽 삼각형, 책에서는 오른쪽 삼각형만 봤는데 왼쪽 삼각형도 볼게요. 자, 요거 왼쪽 삼각형이에요. 자, 여기 왼쪽 삼각형을 여기가 직각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쓸 수 있죠. B제곱, B편의 제곱은 B제곱 사인 제곱 A 플러스 B제곱 코사인 제곱 A. 자, 여기서 B제곱이 모두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 이렇게 묶어내고, 그 다음에 양변을 B제곱으로 나눠주면 싹 없어지고 사인 제곱 A 플러스 코사인 제곱 A는 1이라는 삼각함수의 원탑 공식이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오른쪽 삼각형을 보겠습니다. 오른쪽 삼각형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해봅시다. A제곱은 B제곱 사인 제곱 A 플러스 C 마이너스 B 코사인 A의 제곱 돼 있죠. 그러면 우변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변. 그러면 우변은 B제곱 사인 제곱 A 플러스 B제곱 코사인 제곱 A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플러스 C의 제곱이 되고, 우리는 얘를 B제곱으로 묶어주면 사인 제곱 A 플러스 코사인 제곱 A니까 얘는 1. 그래서 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1 마이너스 2BC 플러스 C의 2BC 코사인 A 플러스 C의 제곱. 자, 이거를 요걸로 바꿔주면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이게 바로 코사인 법칙이에요.
코사인 법칙이란 건 뭐냐면 SAS예요. 두 변과, 자 색깔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두 변 BC 요거를 알고 그 끼인 각 A, 여기 있죠. 끼인 각 A를 알면 B와 C를 알고 그 끼인 각 A를 알면 A의 대각인 요 대변인 요 A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코사인 법칙이면서 SAS라는 거죠. 요거까지도 아까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식을 코사인 A에 대해서 거꾸로 해볼게요. 그러면 2BC 코사인 A는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자, 요거를 나눠주면 2BC 이렇게 되죠. 그러면 삼촌이 여기서 코사인이든 사인이든 이 값을 결정하는 건 항상 뭐다? A, 뒤에 붙어 있는 각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A를 안다는 건 각을 안다는 거고, A를 안다는 건 코사인 A든 사인 A를 알 수 있다라는 거고, 반대로 코사인 A를 안다면 우리는 A 각을 거의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어요. 거의란 말이 들어가는 건, 거의란 말하고 추정이란 말이 들어가는 이유는 이게 순환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거의 추정할 수 있다인데, 이게 재밌는 거는 180도 범위 내에서는 코사인이 이렇게 생겼어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여기는 180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는 항상 쭉 내려가죠. 그래서 1대1 대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를 알면 코사인 L을 알 수 있고, 반대로 코사인 A를 알아도 A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요 각 A는 두 변, 요 끼어 있는 두 변, 요거에다가 빼기 A 제곱에다가 요 끼어 있는 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길이를 이렇게 나눠줘 가지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을 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즉 세 변을 알면 뭘 할 수 있다? 각을 알 수 있다. 게다가 A, B, C의 순서를 바꾸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내가 코사인 B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A하고 C가 주어진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얘가 대변이라는 거예요. 요 B에. 그 다음에 EAC 이렇게 해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A, B, C는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역할이에요. 요거 제곱 더하기 제곱은 뭐다? 요 각의 A 또는 요 각 B에 요렇게 이 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는 대변, 얘도 대변, 얘는 요거 두 변을 끼고 한 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곱에다가 두 배, 얘도 마찬가지. 자, 요까지 했죠. 자, 피타고라스 정리래. 코사인 법칙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자, 요걸 잘 보면 얘만 없다 그러면 우리는 A제곱은 B-C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외우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거는 최종적으로는 외우는 것까지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A제곱은 두 변의 차의 제곱에다가 나오는 EBC란 항에다가 코사인 A의 대각을 집어넣어 준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이렇게 생각해도 뭐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삼촌은 그것보다 더 좋은 표현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를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여기 앞부분이 뭐예요? 얘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잖아요. 맞죠? 거기다가 요 뒷부분만 붙여준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기억하기도 쉽고 해석하기도 편합니다. 자, 그러면 삼촌 책의 맨 뒤에 보면 코사인 법칙은 뭐라고 써 있냐면, 코사인 법칙은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확장판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요 앞에 보세요. 요 앞에 있는 내용은 진짜 피타고라스의 정리잖아요. 그러니까 삼촌 말 틀린 거 없죠? 거기다 얘가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얘만 더해진 것 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다가 뭔가 더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라는 거예요. 바로 오른쪽 편에 있는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원래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직각삼각형의 밑변, 나머지 두 변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삼각 B, 끼인 각의 삼각 B가 들어가면서, 요게 들어가면서, 정확하게는 요 항이 들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 요 끼인 각이 여기가 직각이 아니어도 이렇게 돼도 요 길이를 구할 수 있고, 요 각이 90도가 보다 작아도 요 변의 길이를 이 변과 이 변의 길이로 구할 수 있다 라는 게 코사인 법칙의 진짜 의미라는 거죠. 자, 삼각 왼쪽 편에 보세요. 삼각 B가 더해지면서 직각삼각형이 아니어도 A가 B변이 아니어도 항상 성립하는 공식으로 태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90도,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끼인 각의 크기가 90도, A가 90도일 때만 성립하는 식이었다라면 코사인 법칙은 이게 90도가 아니어도 성립하는 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요. 코사인 법칙에서 코사인 A 값은 생각을 해보면 180도까지 밖에 못 가요. 삼각형이니까. 코사인 90도가 얼마예요? 0입니다. 0. 그러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는 얘가 사라진 것 뿐이에요. 원래 있던 애인데 코사인 A가 0이어서, 또는 각 A가 90도가 되면서 코사인 A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면서 마이너스 2bc 코사인 A가 0이 된 것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다 있었어야 되는데 없어진 거죠.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인 것 뿐이에요. 각 A가 90도일 때만. 자, 이해하셨죠? 자, 여기가 코사인이 플러스이고 여기가 코사인이 마이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책 왼쪽에 있는 책의 하단부를 보세요. 자, 예각일 때, 둔각일 때, 세 변의 길이에 대한 피타고라스의 정리, 요거 있죠? 요것도 요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민해 보세요. 고민하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사인 법칙입니다. 사인 법칙은 아까 우리 했어요. 이전 시간에도 삼각형이 있을 때 삼각형 A, B, C가 있다. 그리고 A, B, C가 있다. 그러면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다. 그리고 얘는 사인 C분의 C다. 그런데 요 뒤에를 우리가 비워놓거나 아니면 그냥 ER이라고 뭉뚱그려서 해놓은 건데, 얘를 이번에는 증명해 보는 시간이에요. 요까지는 이미 앞에서 중학 과정에서도 다 한 거예요. 여기 ER만 증명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근데 요거 증명하기 전에 중요한 내용 하나만 살펴봅시다. 자, 요 식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 식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변과 각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둘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근데 그래서 혜인이가 삼촌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삼촌 각이 커지니까 대변의 길이가 길어지던데요? 라는 말을 했어요. 맞죠? 맞는데 그 비율이 그래서 혜인이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A분의 A, B분의 B, C분의 C라고 생각했는데 요거는 틀렸다는 거죠. 다만 그래도 잘했던 부분은 뭐냐면 변과 각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추론은 해냈죠. 뭐 찍었든 아니면 공부를 해서든. 자, 근데 그 관계가 혜인이가 생각했던 것처럼 A와 A의 관계가 아니고 단지 sin A와 A의 관계였던 거죠. sin B와 길이 B 이런 식으로 요런 관계였지 A분의 A, B분의 B, C분의 C 관계는 아니었다는 거. 뭐 그래도 삼촌은 되게 대견스러웠어요. 이런 것들을 스스로 찾아낸 것만 해도 좋은 학습 방법이거든요. 자, 이제 사인 법칙 할 건데 사인 법칙 중에 우리는 대부분의 내용을 이미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거는 sin A분의 A가 2R이다라고 하는 요 부분, 진짜 요게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 즉 지름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의 책에 있는 내용은 책에 있는 내용대로 증명을 하면 자, 각 A가 여기에요. 그쵸? 변 A는 여기에요. 근데 이걸 잘 보면 외심의 성질을 이용해도 되고 중심각과 원주각을 이용해도 되고 합동으로 해도 되고 어떤 식으로 해도 상관없는데 삼촌은 제일 편한 방법을 해볼게요. 자, 이게 뭐예요? 호에서 여기 A에 이은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원주각이라고 하고 원주각은 이거의 절반이다. 이걸 우리는 중심각이라고 해요. 자, 중심각 얘가 있죠. 근데 외접원이니까 얘가 반지름으로 똑같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서 이렇게 두 개가 똑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 이등변 삼각형은 밑변에 수선을 대릴 경우 두 삼각형이 일치하죠. 왜냐하면 이거를 수직이등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직이등분하니까 요 두 개 같고 반지름 같고 요 수직이니까 R, H 요것만 해도 되겠네요. S 이게 합동이니까 이것과 이것도 같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이면 수선 내리면 뭐 이등분 된다라는 거 수직이 등분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도 되고 그러면 이 각은 2배가 되는데 이등분 된다 그랬으니까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가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각 A가 되고 얘도 각 A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R이에요. R. 맞죠? 자, 여기서 R을 남기고 얘를 나누기 2를 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sin A분의 A가 돼요. 맞죠? 그러면 요거를 보면 2분의 1A 여기에 2분의 1A가 여기 있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R 2분의 1A는 R 곱하기 요 각도 요것분의 요거 그러니까 R 곱하기 sin A 그러니까 R은 2분의 1A 곱하기 sin A분의 1 요거를 정리를 해서 2R은 sin A분의 A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삼촌이 했던 거랑 똑같이 B도 하셔야 되고 C도 하셔야 되고 예각 다음에 직각 삼각형도 하셔야 되고 둔각 삼각형도 꼭 하셔야 됩니다. 삼촌이 일부러 예각 삼각형만 제가 하는 거예요. 직각이랑 둔각 삼각형은 여러분들이 꼭 스스로 하셔야 돼요. 남이 하는 거를 보고 있으면 알겠어, 이해했어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 느낌이 들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의 착각이에요. 한 번에 이걸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삼촌이 이때까지 봤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재능이 타고난 사람도 아니었고 자랑을 하자면 저도 수능을 상위 0.31% 받았지만 이걸 한 번에 보고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한 번에 이걸 보고 이해하리라는 기대를 하지 마시고 꼭 반드시 스스로 실습을 하고 그리고 복습도 하고 그 다음에 책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서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기본편의 마지막 내용이었고 다음 편부터는 심화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